문제 204쪽 보세요. 자, 건축물의 높이 제한해야 되가 있죠. 자, 1번에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자, 가로구역이란 말부터 하셔야 되죠. 가로구역. 자, 우리나라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때 가로구역별 높이를 제한합니다. 자, 그럼 가로구역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을 뭐라 부른다? 가로구역이랍니다. 도로로 둘러싸였다. 자, 울산광역시는 지금 시가지 조성을 가로구역 형태로 해놨어요. 예. 자, 그림 나타내기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도로가 흘러가죠. 여기도 도로고. 자, 이와 같이 도로로 둘러싸진 곳을 뭐라 부른다? 가로구역이라 합니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또 이 안에도 소방도로 설치대가 있죠. 이런 데가 있어요. 여기 건물들이 앉아 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기도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 앉아 있죠. 자, 이걸 뭐라 부른다? 가로구역이에요. 그래서 울산시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돼가 있어요. 큰 도로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소방도로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높이 제한을 이 가로구역을 기준으로 높이 제한합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자, 1번에 줄칩니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그래 줄치고. 자,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합니다. 그 다음 또 줄칩니다.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 용도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여기가 같은 가로구역이죠.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40m, 여기는 30m 이렇게 설치하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건물은 용도 형태에 따라 40m, 이 건물은 30m, 이 건물은 25m 이런 식으로 건물의 용도 형태에 따라 높이를 어떻게 다르게 정된다는 뜻이죠. 그럼 시험에 어떻게 놓느냐? 동일한 가로구역에서는 건축물 높이를 동일하게 정해야 한다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다르게 정할 수도 있죠. 딱 그렇게밖에 안 묻습니다. 그 뜻이에요. 자, 이번에 조례에 의한 지정 줄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이 지역이 특별시다, 광역시다 하면은 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뭐로 정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 시험에는 어떻게 놓느냐? 시군조례로 정한다 하면 어떻습니까? 틀리겠죠. 이런 형태로. 자, 그 다음에 3번에 중첩 적용은 보실 거 없고 2번에 1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1조가 뭡니까? 1조. 자,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높이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옆에 줄칩니다. 갈로 안에 중심상업이나 일반 상업 지역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심상업지나 일반 상업지에 가보시면은 주 삼산동에 가보면은 건물이 바짝 붙어 있죠. 1조권 적용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자, 어떻게 하느냐? 1번 전용주거 일반주거적 내 건축물 제한 기준에 줄칩니다. 전용주거 일반주거적 안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부터
다음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1번에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은 1.5m 이상을 줄치시고, 두 번째 줄칩니다. 높이 9m를 초과할 경우에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 건축해야 돼요. 이때 인접대지 경계선은 남쪽이 아니고 어디? 북쪽입니다. 북쪽. 그래서 그림 나타내기 이래요. 자, 여기가 지금 비어있는 대지고, 자, 여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 대지의 남쪽 경계선이고, 이게 북쪽 경계선입니다. 이 지역은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자, 그럼 전용주나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일조권 관계 때문에, 자, 북쪽 경계선 기준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9m 이하짜리가 들어가면은 이 북쪽 경계선에서 이 건물의 외벽 사이에 띄우는 거리 얼마? 1.5m 이상 띄워라 이 뜻이고. 자, 여기에 건물이 자 이제 9m 초과하는 건물이 들어갑니다. 이럴 때는 이 부분과 북쪽 경계선 사이 띄우는 거리는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 띄워라. 이렇게 해야 여기가 햇빛이 있죠. 자, 그러면 뒷대지에 햇빛이 들어가죠. 남쪽에서 띄워버리면 이 건물이 돌아앉아 버립니다. 그럼 높은 쪽이 여기 오버리죠. 뒤에 그늘이 많아져요. 그래서 어디서 띄운다? 북쪽에서. 그럼 시험에 이래 놓습니다. 자, 전용주거 일반 주거지역에 갑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 건축물 높이가 10m다. 자, 북쪽 경계선에서는 얼마 띄워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얼마 띄워야 됩니까? 9m 초과됐죠. 이번에 10m, 2분의 1은 5m. 여기서 5m를 띄워라 이 뜻이에요. 만일에 9m 이하짜리 때는 얼마 띄운다? 1.5m를 띄운다. 이래야 북쪽 이 뒷대지에 햇볕이 보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 적용 배제나 양갈비는 신흥개발지 간격 제한화가 있죠. 그건 나중에 문제풀이 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있죠. 그건 안 봐도 돼요. 왜? 자, 여러분 아파트 사시면은 아파트에 동이 딱 하나만 있습니까? 여러 개 있습니까? 그것도 일조권 정합니다. 그럼 동과 동 사이에 햇볕을 받아야 되죠. 얼마나 띄울 건지를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 묻기 힘듭니다. 공동주택은. 자, 넘어가시고. 자, 이제 6절로 가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합시다. 특별건축구역. 자, 특별건축구역은 어떤 곳이 있냐?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줄칩니다.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 거기에 줄치고. 자, 특별건축구역은 한마디로 창의적인 건물을 짓는 곳을 뭐라 부른다? 특별건축구역입니다. 여기는 건물이 다 창의적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봅시다.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준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등에 따라 일부 규정을 줄칩니다. 일부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자, 특별히 지정한 구역, 이걸 뭐라 부른다? 특별건축구역입니다.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은 한마디로 창의적인 건물 짓는 곳이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적용하거나 통합하는 곳이에요. 그래야 창의적인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는 보기 힘들고, 부산에 가시면은 해운대 센텀이라는 데 가면은 영화의 전당 10월 달에 부산국제영화제 여는 장소 아십니까? 영화의 전당. 안 가봤어요. 그 가면 건물이 독특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느냐? 지붕이 자 파도 무늬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이 파도 무늬로 되어 있고, 자, 그 건물이 대표적으로 특별건축지정에서 창의적으로 지은 곳이에요. 네. 자, 그런 건물 지을 때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누가 하느냐? 동그라미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다음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에 특별건축을 지정할 수 있는데 1번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줄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가에 줄칩니다.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자, 우리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곳이 대표적으로 옛날에 대전 엑스포라고 들어봤습니까? 거기 대한민국에서 엑스포를 한 거예요. 거기에 가면 건물들이 독특하게 생겼죠. 그런 건물 짓게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나의 관계법령에 따라 줄칩니다. 국가정책사업구역만 줄치고 국가정책사업으로 필요한 것도 자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하는데 국가정책사업으로서 필요한 곳이 그 밑에 박스에 있죠. 대통령령으로 다 해놨죠. 안 봐도 돼요. 2번에 줄칩니다. 시도지사 지정 줄치고 자, 가에 줄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나 지역의 사업구역은 시도지사 지정하는데 만일에 울산광역시에도 엑스포 같은 것은 울산광역시에서 주최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울산광역시에도 이거 지정해야 돼요. 그 독특한 건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나의 관계법령에 따른 줄칩니다. 도시개발, 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 거기만 줄치면 돼요. 필요할 때도 지정하는데 그 필요한 사업들이 박스 안에 있죠. 안 보셔도 돼요. 자,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해서는 줄칩니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다. 자, 1번 줄칩니다. 개발제한구역, 2번 자연공원, 3번 접도구역, 4번 보존산지. 여기는 지정 못해요. 왜?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지정할 수 없다. 그거 다 개발할 수 없죠. 예. 자,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말 그대로 개발 못하는 곳이고 자연공원, 공원은 개발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접도구역은 도로보호구역이니까 건축이 금지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존산지, 말 그대로 보존해야 할 산지니까 자, 개발을 할 수 없는, 이런 것은 지정할 수 없는데 동그라미 3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의사는 특별건축구역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다음 줄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서 지정합니다. 자, 그래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이 지정할 수 있어요. 예, 군사시설 역시 자, 창의적으로 지어야 되죠. 공격을 했을 때 방어할 수 있도록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 같은 거 적용하면 안 됩니다. 단 이거는 국방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 특별건축구역 건축물, 특별건축구역에는 창의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뭐냐 이 뜻이에요. 자, 특별건축구역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자 해당되어야 하는데 1번 줄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특별건축구에서 창의적으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2번 줄칩니다.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도 창의적으로 지을 수 있고 3번은 그 밖에 대통령이 자는 시설인데 그 밑에 표가 돼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두꺼운 교재는 이런 거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없어요. 이 내용 자체가. 이거는 이제 시험에 놓을 것 같으니까 미리 요약집 넣어놓은 거예요. 이걸 또 다 보려니까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런 걸 볼 때 출제율이 뭐 내겠습니까? 중개사 시험에 제일 친숙한 건물이 뭐예요? 그렇죠. 그래. 그 공동주택 내겠지. 그 공동주택 그것만 딱 찍어 보면 되잖아요. 몇 세대 이상? 그 다음 내는 것이 단독주택이겠죠. 그 두 가지만 보면 되잖아. 자, 가의 한옥일 때는 몇 동 이상? 10동 이상이고. 나의 그 밖에 단독주택은 30동 이상이면 특별건축 지정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3번의 특별건축의 지정 절차 등은 5, 6월달 기출문제 때 보시고 옆 페이지 가서 밑에 4번 관계법령 적용 특례 위에 동그라미 6번 찾았습니까? 그게 밑줄 칩니다. 특별건축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국계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이 있었던 거 본다 줄치고 갈로 안에 용도 지역 주구 구역 지정 변경은 어떻다 제외합니다.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이게 지정되면은 용도 지역 주구 구역이 변경된다 하면 틀립니다. 제외한다 그렇게 하시고. 자, 특별건축의 창의적 건물 짓기 위해서 4번의 관계분쟁 적용 특례가 있는데 1번 특별건축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줄칩니다. 다음 규정을 정하지 아니합니다. 1번 줄칩니다. 대지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 제한, 1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같은 것은 정한다, 정하지 않는다, 정 안 해요. 작년에도 이거 한번 물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에 주택법에 줄칩니다. 주택건설 기준도 정하지 않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 보실 거 없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5번 통합종객 수립. 자, 특별건축에서 다음 각교 구정에 대하여 줄칩니다. 개별 건축물마다 정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의 전부 일부 대상으로 통합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개별 건축물마다 주차장 설치해라. 대표적으로 하면은 창의적 건물 짓는데 방해되겠죠. 그래서 이걸 개별 건물마다 정하지 않고 통합 적용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1번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줄칩니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자, 우리 빌딩 이 건물도 마찬가지죠. 앞에 1층 입구에 가면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이걸 개별 건물마다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 개별 건물 설치하면 창의적이 짓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통합 적용해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 줄칩니다. 부설 주차장 설치. 자, 이 건물에도 마찬가지 부설 주차장 있죠. 그런데 창의적으로 짓기 위해서는 이 부설 주차장 설치를 해버리면 창의 짓는데 방해됩니다. 인근지역에 통합 주차장 만들고 건물 자체는 주차장을 넣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산의 그 해운대에 있는 그 센텀에 있는 영화전당 그 건물 있죠. 남주 우연하게 가보시면은 굉장히 큽니다, 건물. 거기에 주차 대수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주차장 없어요. 그 큰 건물에 통합종해 놨어요. 그 밑에 내려가면 해운대 신세계 백화점 아십니까? 그 뒷편에 큰 주차장 만들어 놨어요. 예. 건물 자체는 주차 대수가 넣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줄칩니다. 공원 설치. 소규모 휴식공원이죠. 이런 것도 통합적용한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박스 내용은 안 보셔도 되고, 자, 내려가서 특별가로구역 및 건축협정 등에 있어 1번 특별가로구역 지정은, 자, 이것도 문제풀이 때는 보지 지금 볼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2번에 건축협정 체결 찾았습니까? 뒷부분에서는 이게 가장 많이 놓았어요. 건축협정 체결. 자, 건축협정 봅시다.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이지 않은 자, 즉 줄칩니다. 소유자 등은 전원 합의로까지 줄치고, 다음 각구 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박스안에 1번 줄칩니다. 지구 단위 계획. 2번 줄칩니다. 주관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정 고시된 정비구역이나 3번 존치지역, 4번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5번 그 밖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협정 인가권자라죠. 이 사람들이 도시 및 주관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한 지역 같은 데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 자, 다세대 주택을 짓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확 걸어버리고, 자, 이렇게 자, 여기 뭐 도로도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지들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주단위 계획구역 지정됐고 다세주택을 제외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갑이, 여기는 을이, 병이, 정이, A가, B가, C가, D가, 여기는 E가 네 필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여기에 있는 자 소유자 등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 같은 소유자 등이 전원 합의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다세주택 지을 때, 자, 어떻게 짓자라고 건축 협정을 체결하죠. 자, 이 체결된 건축 협정을 인가권자에 인가받아서 인가받은 이 협정대로 건축을 하게 되면은 건축의 자,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가 건축협정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는 건물을 이렇게 짓자. 자, 갑을 건물 서로 벽이 붙어버려요. 그럼 대지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자, 여기 건폐율을 60% 주는데, 자, 갑의 병의 대지에서는 40%만 쓰고, 정의 대지에다가 20% 넘겨줘 버려요. 그럼 80%짜리 넣을 수 있죠. 자, 이렇게 각종 건축에 있어서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소유자들끼리 협정을 체결해서 자, 이 협정대로 건축하게 되면은 건축물의 건축 행정이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편의성이 도움되는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죠? 아닙니다. 자, 이렇게 지난 데를 본 데 있습니까? 본 데 없어요. 이게 이 무슨 법이냐 아셔야 돼요. 사회주의 법이죠. 예, 개인재산권, 소유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만든 법이에요. 예. 자, 병정간에 이렇게 건물 지으면은 누가 손해입니까? 뭐 정이 손해라, 병이 손해지. 예. 병이 손해예요. 자, 여러분, 내가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이거는 사회주의적인 시각에서 만든 법입니다. 어느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는 이런 법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개인 소유권 깡그리 무시해버리죠. 예,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래 지으면은 20년 동안 소유권 행사 제대로 한다, 못 한다? 못 해버립니다. 예. 자, 그러면은 어느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협정 체결해서 건축된 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적어도 내 토지는 내 끼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법을 만든 사람은 아니야, 그건 나라 거지 라고 생각해서 만든 법이에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이런 법은 하나 빨리 어떻습니까? 없애야 되는 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하고 만든 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려가서 양갈로 2번 보세요. 다수 토지 소유자의 건축협정이라고 되어 있죠. 1항의 각호 지역 구역에서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 자, 줄칩니다.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줄쳤어요. 자, 여기 E는 혼자서 네 필지를 가지고 있죠. 그럼 1인인 E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뜻이요. 이 네 필지를 대상으로. 자, 그럼 한 사람이 소유자일 때는 협정 체결해도 안 되겠나? 자, 여러분이 E입니다. 예, 이렇게 협정해서 각 필지마다 재산적 가치가 다르게 해서 협정 체결해서 건물 지었다. 자, E가 돈이 없어요. 그럼 이거 팔아야 되죠. 이거 한 필지 딱 잘라 파는데 팔린다, 안 팔린다? 절대로 안 팔린다. 저런 핸디캡을 앓고 있는 땅을 누가 사겠어요? 안 사죠. 그 1인조차도 이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에 내려가서 양갈로 3번의 준수사항 보실 거 없고 4번의 협정 내용은 우리 글달 이어보세요. 5번의 명시사항도 보실 거 없습니다. 3번의 건축협정 운영의 설립도 마찬가지 오류글달에 보시고 4번의 건축협정 인가로 가서 인가 협정 체결자 또는 협정 운영에는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해서 국토교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줄칩니다. 해당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경우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 인가권자는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자, 이번에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 특별자치시 시군구에 걸칠 경우에는 줄칩니다.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 면적 가반이 속하는 협정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 두 군데 이상 걸칠 때는 가반이 속한 데다 인가 신청해라 뜻이. 자, 내려가서 건축협정 변경. 협정 체결자 또는 건축협정 운영의 대표자는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국토교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시 뭘 받아야 된다? 변경 인가 받아야 돼요. 자, 6번 관리는 볼 것도 없고 7번이 중요합니다. 협정 폐지. 자, 협정 체결자, 협정 운영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협정 체결자 가반수 동의에 동그라미, 가반수 동의를 받아 협정 인가권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체결할 때는 전원합의죠. 폐지할 때는 뭐? 가반수입니다. 다만 특례를 정해서 착공 신고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밑줄 칩니다. 갈로 안에 착공 신고일로부터 몇 년? 20년이 경과된 후에 자, 건축협정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결정해야 이렇게 건물 지었죠. 최소한 몇 년 동안 유지해야 된다. 예, 20년 동안 자기 개인 토지 소유권이 제한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이런 법은 전문가들 보면 이게 진짜 공산주의 법이라는 걸 아는데 우리 일반인들 이걸 몰라요, 이거. 예. 이렇게 해서 합의해가지고 해놔버리면 나중에 내가 정작 필요할 때 팔 때는 상당한 핸디캡을 받죠. 엄청난 핸디캡을 받습니다, 이거. 자, 그렇게 아시고. 자, 내려가서 8번에 건축협정 효력의 성계. 1번.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 갈로 띄어놓으시고, 건축물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이 자는 행위를 한 자는 인가, 변경인가된 협정에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성계.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 체결자인 소유자 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가 어찌 됩니까? 성계돼 버려요. 그래서 제가 사고 파는데 어떻다? 예, 이 자동 성계돼 버리니까 결국 엄청난 핸디캡이 작용됩니다. 자, 내려가서 9번에 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과 지원은 보실 거 없고, 넘어가서 10번에 경관협정과 관계도 보실 거 없고, 11번에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로서 거기에서는 양갈로 3번만 보세요. 건축협정구역에서 통합적용, 건축협정 인가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줄칩니다. 연접한 대지. 인접한 대지가 아니고 뭐? A, B, 가벌, 병정 다 연접이 돼 있죠. 이런 대지에 써있듯이. 다음 각호 관계법령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줄칩니다.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건축협정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한다. 그렇게 줄치고 1번 줄칩니다. 대지의 조경, 2번 대지와 도로관계, 자, 지하층 설치, 건폐율 설치, 부설주장 설치, 개인 하수 처리설 설치 이런 것을 자 통합적용해라 뜻이에요. 그럼 A, B 사이에 A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안 심어요. B다가 A 끝까지 다 심어버려. 그 다음에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죠.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 뭐예요?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정하죠. 더 쉬운 말로 똥통. 자, D 똥통을 C 밑에다
설치할 수 있다 이 뜻이요. 자, 그러면은 땅 팔아먹는데 누가 불리해집니까? 시인은 똥밭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말해서 그래 이런 사고방식에서 만든 법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국회의원 같은 거 뽑을 때는 정말로 그 사람이 사상을 한번 따져봐야 돼요. 겁나는 사람들, 겁나는 사람들. 자, 그 외 거는 보실 거 없고 넘어가서 12번에 결합건축 대상지라고 되어 있죠. 이건 또 뭐냐? 이거는 또 어떤 제도인지. 자, 두 개의 대지 보시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줄칩니다.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몇 미터 이내? 100m 이내 범위에서 자, 두 개의 대지 모두가 아래 각 지역 중 동일한 지역에 속하고 두 개의 대지 모두가 너비 12m 이상 도로를 둘러싼 하나의 구역 안에 있는 갈로 띄엄시고 있는 경우 줄칩니다. 두 개의 대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를 했을 경우에 자, 용적률을 개별 건축물마다 정하지 아니하고 두 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 건축, 결합 건축할 수가 있다까지 줄쳤습니까? 박스는 1번 줄칩니다. 상업지. 2번 역세권 개발구역. 3번 주간경 개선사업 시행하기 위한 구역. 4번 건축협정구역. 5번 특별건축구역. 6번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줄치고 7번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줄치고 자, 8번은 건축 자산 기능구역 줄치면 됩니다. 자, 이게 뭐냐? 자, 결합 건축이다라는 것은 용적률을 결합해서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자, 두 개의 대지 일대. 자, 두 개 대지 일대는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몇 미터? 100m 이내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상업지역이다. 자, 여기 이렇게 대지가 있죠. 자,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고 또 여기도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여기 A 대지, 여기 B 대지. 자, 그러면 동일한 상업지역 안에 있고 12m 도로로 이렇게 둘러싸져 있고 A 대지와 B 대지 사이에 최단 거리가 몇 미터 이내? 100m 이내에 있을 때는 A, B 간의 대지의 용적률을 결합해서 건축하게 해주겠다. 어떻게? 여기에 1000% 용적률을 줍니다. 자, B 대지에도 1000% 용적률을 줘요. A 대지가 번화가입니까? B 대지가 번화가예요. 묘죠. 예. 여기는 사거리를 두 개나 끼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는 건축물 수요가 많을 것이고 여기는 수요가 오히려 작겠죠. 그러면 이 대지에는 자, 용적률을 600%만 쓰고 남는 400%를 B 대지에 넘겨준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B 대지에는 용적률 1400%짜리 건물 지을 수 있죠. 이게 결합 건축이에요. 그럼 이렇게 결합 건축을 주로 어떤 곳에 하느냐? 주로 상업지나 역세권 개발구역 같은데 이런 데서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수요가 많으니까 높게 짓고 여기는 좀 작게 짓고 이렇게 하는 건데 본 적 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사회주의 법입니다. 개인재산권, 소유권 인정 안 하겠다는 논리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누가 불리해집니까? A가 이거 대지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아야 되죠. 제가 받는다, 똥값 받는다. 예, 제가 못 받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이렇게 해버리면 최소 30년 유지해야 됩니다. 30년. 최소 몇 년? 30년 동안 꼼짝 못해요, 이거.
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험한 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도 똑같이 앞에서 이 법하고 똑같은 취지에 관한 법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양갈로 2번에 가면 3개 이상 대지라고 되어 있죠. 3개 이상 대지에도 결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랑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줄칩니다. 대지 모두가, 그게 줄치 말고 대지 모두가 이랑 각호 지역 중 같은 지역에 속하고, 그 다음 줄칩니다. 모든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이런 몇 메타? 500m. 2개 대지일 때는 100m 이내죠. 3개 이상 대지일 때는 500m 이내에 있으면 돼요. 자, 3개 이상 대지가 건축주 등이 서로 합의를 했을 때는 3개 이상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 건축할 수 있는데, 이 3개 이상 대지를 결합할 때는 반드시 특정 건물이 들어가야 돼요. 박스 안에 밑줄 친 데만 보시면 돼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이 같이 들어가든지. 이번에 자, 거기 보시면 빈 건축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에 공동용시설 같은 것을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3번에는 밑줄 친 데 보면 됩니다. 공동용 건축물이나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것이 들어갈 때는 3개 이상 대지를 뭐 할 수 있다? 결합할 수 있다. 자, 그 말은 이런 뜻이죠. 자, 여기에 대지가, 여기에도 대지가 있고, 여기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C 대지와 D 대지, A, B, C, D 4개로 결합하겠다. 그럼 이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얼마 이내에 있어야 돼요? 500m 이내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A, B, C, D 대지 중에 하나에는 국가 자체,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건축물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공동용 시설 같은 것이 들어가든지, 임대주택이 들어가든지, 공동용 건축물 있죠? 거기 하나 들어가면 3개 이상 대지를 결합시켜 주겠다는 뜻이에요. 예. 자, 그렇게 해준다 이 뜻이에요. 자, 내려가서 3번 사항은 보실 거 없고, 13번에 결합 건축의 절차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은 기출문제 때 한번 보면 돼요. 자, 14번에 결합 건축 관리 찾았습니까? 1, 2번은 볼 것도 없고 4번에 내리 1, 2, 3번은 볼 것도 없습니다. 협정 체결 유지기간 줄칩니다. 결합 건축 협정서에 따른 협정 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몇 년이다? 최소 30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일에 우리 사회에서도 이걸 볼 수가 없는 이유가, 자, 토지 소유자는 상당히 소유권 행사가 제한돼 버리죠. 최소 30년이니까 보통 이거 할 때는 50년 이상 맺습니다, 계약은. 그럼 50년 동안 내가 소유권 행사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한돼 버리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5번에 결합건축 폐지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결합건축 협정서를 폐지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결합건축 협정 체결자 전원 동의해야 되고, 허가권자가 신고해야 돼. 허가권자 신고해야 되고, 자, 그리고 허가권자는 용적률 이전받은 건축물이 멸실된 것을 확인한 후 결합건축 폐지를 수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A, B 간에 이렇게 맺었어요. 자, A는 폐지하고 싶죠? B는 반대하면 폐지된다? 100년, 200년 폐지 안 돼요. 자, 그리고 서로 합의했댔죠? 합의를 했는데 폐지가 되려면 B에 지었던 건물 있죠? 멸시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B가 안 없으면 폐지 안 됩니다. 네. 영원히 제한될 수 있어요. 영원히. 자,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놔놓고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국가다고 엉터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네. 자, 넘어가서 이제 보칙.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1번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안 보셔도 돼요. 2번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3번 빈집정비 별로 볼 것도 없습니다. 옆 페이지도 그렇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건축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자수요. 그거 시험에 한번 냈는데 맞추라 낸 거 아닙니다. 보실 거 없어요. 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라는 거 찾았습니까? 그걸 5, 6월달 기출문제 가지고 한번 공부할 거고. 그 다음 페이지 이행강제금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그걸 1, 2월 달에 한 번 했어요. 그래서 5, 6월 달에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지금 볼 것 없어요. 자, 이제 넘어가서 225쪽에 주택법이라고 되어 있죠. 잠시 쉬었다 이제 주택법으로 갑니다.